생판 모르는 일본어를 석 달 동안 매일 공부를 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어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행 동안 일본어를 전혀 써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행 전날 냉장고를 정리했다. 드디어 출발일이다.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려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반려식물들이다. 듬뿍 물을 준다. 뒤에 또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아들도 물 주고 이러면 식물들도 잘 자랄 겁니다. 짐은 캐리어 2개에 맞췄다. 새벽거리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가게들은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다. 공항 가는 길은 항상 즐겁고 신이 난다. 비행편은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오사카로 들어간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간사이 국제공항까지는 1시간 50분이 소요되었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차량 렌트 사무실이다. 예약해둔 차량을 인수했다. 차량은 도요타의 아쿠아다. 연비가 매우 뛰어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리터당 35km 이상을 달린다. 운전석이 우리와 반대라 처음에는 잠시 헷갈렸지만 곧 익숙해진다. 인공섬에 세워진 오사카 공항을 나오려면 긴 연육교를 건너야 한다. 톨비는 공항 올 때 미리 내기 때문에 나갈 때는 내지 않는다. 제일 먼저 간 곳은 공항 건너편 이즈미 사노의 해산물 시장이다. 나는 수산물 시장과 마켓 구경을 좋아한다.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걸 모두 볼 수 있는 게 시장 구경이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의 이코라몰로 갔다. 이즈미사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다. 대형 슈퍼마켓, 돈키호테, 의류매장, 식당과 82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전기밥솥을 보니 일본 전자산업의 몰락과 한국 전자산업의 부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다양한 해산물과 회, 초밥, 도시락이었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식사는 반찬 접시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서 파는 일본 가정식 식당이었다. 음식은 맛있었다.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비웠다. 오늘 숙박할 곳은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90km 떨어진 나라현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국도를 이용하면 3시간 정도 걸린다. 일본 고속도로 톨비는 대략 우리나라의 서너 배로 비싸다. 실수로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간 한 번을 빼면 나는 일본 한 달 여행 내내 국도만을 이용했다. 국도를 달리면서 이번에 새롭게 느낀 점은 일본의 집들이 예전처럼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낡아 보이기까지 했다. 히가시무키 상점가로 갔다. 저녁으로 먹을 수 있을 음식과 사케를 사기 위해서였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도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보고 싶은 욕심에 히가시무키 상점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구경했다. 식당과 술도가를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다. 오늘 우리가 묵는 호텔은 다이와 로이네트 호텔이다. 진짜 작다. 일본 한 달 여행 내내 이 정도의 자그마한 호텔에서 묵었으며 가격은 대략 1박에 9만원에서 14만원대였다. 호텔은 비록 작지만은 호텔에는 욕탕이 있어갖고 지금 이후 묵었던 호텔에는 거의 대부분 온탕이 있었다. 그리고 반드시 조식을 포함하여 예약했다. 둘째 날 첫 여행지는 아스카 역사공원이다. 6, 7세기 아스카 시대의 수도가 있던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한겨울의 삭풍이 불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도 완연한 늦가을의 풍광이다. 다카오야마 다카마츠 츠카고분 성수의 광장 전망대 몸모청왕릉. 아스카 역사공원은 일본 고대 국가가 시작된 무대이다.
다카마스즈카 벽화관 매표소에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공통 관람권을 구매했다. 이 표로는 이곳 다카마스즈카 벽화관을 비롯해 세 곳의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다. 7세기 말 8세기 초 만들어진 원형 고분이며 1972년 발견 당시 내부 벽화가 고구려 고분 벽화와 흡사하여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도굴꾼들이 암벽을 뚫은 도굴 현장을 직접 보는 것도 흥미진진했다. 근처에는 작은 산처럼 생긴 일본 제42대 문무천왕의 능이 있다. 일본의 율령국가 기틀을 다졌고 아스카를 중심으로 불교와 당나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아스카 역사공원은 오래된 유적만 남아있는 곳이 아니다. 유적 사이에 농과 밭, 강귤 과수원이 이어진다. 마치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밀려온다. 1300년 전의 역사가 오늘의 농촌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떨어진 강귤도 하나 주워본다. 나도 이 일본 시골길을 걸으며 서서히 긴장을 풀어헤친다. 고분 벽화관에서 보았던 실제의 다카마츠즈카 고분을 둘러보고 다음 유적지로 이동한다. 거북이 모양의 돌이라 불리는 가메가타 이시조 부스이다. 이 돌은 2000년에 발굴되었으며 물이 홈을 따라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 이 유적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서는 매우 신비스러운 장소로 여겨진다. 공통 관람권의 마지막 사용처는 이시부타이 고분이다. 일본 최대 석실 고분 중 하나이다. 거대한 돌 수십 개를 쌓아 만든 무덤이다. 내부에 들어가면은 거대한 돌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이시부타이 고분의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이시부타이 고분을 마지막으로 아스카 역사공원 투어를 마친다. 근처 식당에 들러 밥에 녹차를 부어 먹는 오차즈케로 점심을 먹는다. 많은 건 어떻게 알아? 점심 식사 후 찾은 곳은 이마이초. 이곳은 에도 시대의 전통가옥과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찾았다. 일반 서민들의 집부터 여유로운 상인의 집까지 둘러볼 수 있다. 다다미방과 작은 정원, 음식을 만들던 아궁이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상점과 신사가 어우러져 있고 일본인들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마이초에서 나는 골목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2시간 넘게 에도 시대로 돌아간 듯 시간여행을 즐겼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호류지로 간다. 호류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입장료는 1,500엔이다. 이 표 한 장으로 서원가람, 대보장원, 동원가람을 둘러볼 수 있다. 호류지 안으로 들어서면 13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금당과 5층탑의 웅장함이 펼쳐진다. 고요하면서 우아한 목조 건축물이 뿜어내는 장엄함에 걸음이 저절로 멈추어진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도취되어 한창을 바라본다. 촬영 금지라 꺼내야겠다. 담쟁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금당벽화는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금당벽화를 보는 순간 내가 매일 마주하는 집안의 그림을 보는 듯 익숙하고 항상 곁에 두고 살아온 느낌이 들었다.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아쉬움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자. 저녁은 호텔 근처에서 라면을 먹었다. 정루토와 함께하는 일본 여행 다음 편 계속됩니다.